어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네, 일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일을 친구처럼 대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거야. 일이 힘들어도 개의치 말게. 자네가 최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대들보가 무거워도 나를 수 있지 않겠나? 석회를 반죽하려고 멀리까지 가서라도 물을 길러와야 하지 않겠나? 자네, 나와 약속하게. 주인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주인이 자네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준다네.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야. 책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상단을 이끄는 노인과 그 노인이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단을 이끄는 노인의 이름은 샤루나다. 샤루나다라는 노인이 이 허영심 많고 무기력한 젊은이한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집은 부자인데 일하기는 싫어하고 사치는 부리는 그런 젊은이였죠. 이 샤루나다는 집안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었죠. 어릴 때. 근데 시민들한테 팔려가지 않고 남은 노예들은 성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노동을 하는 노예로 가게 되는 신세였죠. 근데 그 노동을 하는 노예들은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땡볕에서 자신의 몸만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샤루나다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어필합니다. 자신이 팔리도록 말이죠. 노동을 하다가 죽기는 싫었죠. 그러다 이제 빵장수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기 직전에 한 노예가 샤루나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노예는 이름은 메기도. 메기도라는 노예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네, 일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일을 친구처럼 대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거야. 일이 힘들어도 개의치 말게. 자네가 최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대들보가 무거워도 나를 수 있지 않겠나? 석회를 반죽하려고 멀리까지 가서라도 물을 길러와야 하지 않겠나? 자네, 나와 약속하게. 주인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주인이 자네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준다네.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야. 이렇게 메기도가 샤루나다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샤루나다를 좋게 봤나 보죠. 어쨌든 조언을 들었고 샤루나다는 빵장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메기도의 조언에 따라서 샤루나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없이도 빵을 혼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루나다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메기도를 만났습니다. 한참 뒤에 메기도를 만난 거죠. 메기도는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했고 결국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다른 노예를 관리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죠.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특이하게도 노예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재산을 주인도 함부로 빼앗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기도는 언젠가 자신이 모은 돈으로 가족들도 데려오고 집도 살 거라고 말했죠. 샤루나다는 돌아가서 다시 메기도처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자신의 주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빵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빵을 팔아올 테니 그 번 돈을 나누면 어떻겠냐고. 주인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가 만들어서 지가 팔아서 오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메기도는 빵을 팔러 나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돈이 어느 정도 쌓였죠. 쌓이고 언젠가 빛을 갚고 자유인이 될 거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빵을 팔고 있었는데 한 단골 손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노예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 그 질문한 사람의 이름은 아라드라는 상인이었죠. 샤루나다는 메기도의 조언을 빌려서 이런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자 이 아라드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노예라고 주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돈을 꽤 모았고 이제 그 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주인 없이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자유인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샤루나다가 이 아라드한테 조언을 합니다. 주인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유인이 되세요. 자유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샤루나다가 다시 아라드를 만났는데 아라드는 자유인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샤루나다한테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자네 말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장사 실력도 늘었다고 고맙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샤루나다는 다시 가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주인이 도박을 했었고 그 도박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이 또 팔려갈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샤루나다는 모아둔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고
새로운 주인한테 자신의 의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끌려가는 곳은 이전에 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올리는 그런 일이었죠. 왕이 수로를 지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수로를 짓기 위해서 노예를 모집했던 겁니다. 수로를 건설하는 건설 현장이었던 거죠. 샤로나다는 좌절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몇 달을 일하니까 몸이 버티지 못했던 거죠.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고 열이 나고 식욕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는 사막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메기도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나? 그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을까? 메기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과연 그의 조언처럼 일을 열심히 한 덕분이었을까? 운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관리인이 샤로나다를 불러서 갔습니다. 관리인은 샤로나다에게 새로운 주인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내왔으니 그를 따라가라고. 샤로나다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의 집을 도착하자 아라드가 샤로나다를 맞이해줬습니다. 아라드는 샤로나다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네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맸네. 꽤 비싼 값을 치렀지만 자네는 그만한 가치가 있네. 자네의 철학과 자네의 자세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아라드가 말을 하니까 샤로나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메기도의 철학이었어요. 메기도의 철학이자 자네의 철학이지. 고맙네. 자네와 동업을 하고 싶네. 자네는 이제 자유인일세. 그러면서 아라드는 노예 증서인 점토판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샤로나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 젊은 허영심 많고 무기력한 젊은이의 할아버지 이야기였죠. 할아버지와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 젊은 허영심 많고 무기력한 젊은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상단을 이끄는 노인마저도 노예였다는 사실에 놀라서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뻔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언젠가는 자유인이 될 거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보하지만 강력한 교훈입니다. 현재도 이런 노예들이 많죠. 사실 빛에 있는 사람이거나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겉치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노예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고 책에선 말합니다. 쇠사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묶여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말이죠. 평생 노예로 살기 싫다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샤로나다로 치면은 건설 현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했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빵장수한테 가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자신의 본업의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도 커진다. 그러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어느 순간 끊어진 걸 느끼고 깨닫는다. 부자들은 모두 본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출발점이다. 착각하지 말자. 본업을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본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태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본업이라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한번 크게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투자를 하다 돈을 날렸으니까 투자로 복구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심리 때문에 더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되어보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만약 빚이 있다면은 빚을 만든 그 행동을 반복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투자를 언젠가 다시 하더라도 일단 본업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가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도 못하면은 이 밑에 거를 하기가 힘들겠죠. 버는 돈의 10%를 저축해야 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됩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10%보다 더 저축을 하면 좋겠지만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일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되죠.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애플에 투자하면 그 애플은
내가 빌려준 돈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돈이 일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본업의 능력을 길러라. 돈이 일하게 해서 자본 소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본업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본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월급이 올라가는 게 가장 이 부자가 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죠. 이 책이 하는 말은 생각해보면은 이게 무슨 비결이야 할 정도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얘기가 이 바빌론의 유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바빌론이 한 8,000년 정도 전이라고 하네요. 8,000년 정도 전에 벌써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빌론의 부자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8,0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는 지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많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파산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줘야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지. 잊지 말게. 오늘 빛나는 태양은 자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빛났고 자네 손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빛나는 법이라네. 젊은이의 생각은 하늘을 밝히는 유성처럼 빛나지만 늙은이의 지혜는 뱃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별과 같다네. 내 말을 잘 새겨 듣게. 결국 이 책이 전하는 조언, 전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8,000년도 더 전에 바빌론의 부자들이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어디 가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방법은 버는 것의 10%를 저축하고 돈이 일하게 하고 본업의 능력을 길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무시하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8,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는 8,000년 전에도 유효한 지혜였고 지금도 유효한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들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누구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버는 것의 10%를 모아라, 저축하라.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최근 읽은 책들에서 계속 꾸준히 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봤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최근에 찰리 먼거, 버핏도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찰리 먼거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했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을 건 내가 모아놓은 돈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선 버는 돈을 저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버는 것의 10%를 저축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워 보인다면 한번 해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적금을 들라고 책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투자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읽기가 쉽고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책의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